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동시에 뜨거운 응원과 걱정을 자아냈던 세 명의 연예인 홍석천, 김수용, 박미선. 최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는 듯한 위독한 상황을 겪으며 대중을 안타깝게 만든 이 세 명이 겪었던 긴박한 순간들, 그 후의 근황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많은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수용 씨의 응급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6일 김수용 씨는 한 유튜브 콘텐츠 촬영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찔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듯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연예인들과 스태프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처가 없었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베테랑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료인 배우 이명준 씨와 코미디언 김숙 씨, 그리고 김숙 씨의 매니저가 보여준 놀라운 침착함과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재빠른 판단과 실행이 김수용 씨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용 씨는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건강 이상 신호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가슴 답답함과 몸이 좋지 않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가까운 병원에 잠시 들러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초기 증상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이명준 씨는 김수용 씨가 잠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시작 직전 김숙 씨가 김수용 씨의 안부를 묻는 바로 그 순간 김수용 씨는 윽소리와 함께 돌연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명준 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워낙 장난을 잘 치시니까. 그런데 바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곧바로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한 이명준 씨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에 돌입했습니다. 김숙 씨 역시 옆에서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김수용 씨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초동 조치를 도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세 사람의 팀워크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명준 씨는 구급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안내받은 박자에 맞춰 CPR을 쉼없이 시행했고 그 시간은 그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무 긴박했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며 당시에 절박했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후에도 김수용 씨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이명준 씨는 거의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하며 구급대원들이 여러 차례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용 씨가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8번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우린 그렇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는 그의 고백은 당시 현장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김숙 씨 역시 이명준 씨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어떻게 하냐, 깨어났으면 좋겠다며 울고 기도했을 만큼 동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깊이 피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은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김수용 씨는 놀랍게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명준 씨는 정말 기적처럼 깨어났다. 너무 감사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수용 씨가 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명준 씨와 김숙 씨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초기 대응, 그리고 구급대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명준 씨는 자신이 겪었던 변이형 협심증 경험 덕분에 김수용 씨의 증상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밝혀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참 웃픈 얘기지만 내가 협심증이 있다. 형처럼 심장 고통을 느껴봐서 그것에 상식이 있어서 그나마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픔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김수용 씨의 빠른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명준 씨와 김숙 씨의 영웅적인 행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수용 오빠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게 돌아와 주세요. 동료들의 빠른 대처가 정말 대단하네요. 골든타임을 지켜내신 영웅들입니다. 기적처럼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이 최고예요.와 같은 뜨거운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가 온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명준 씨는 구급대원 분들이 형님을 살린 것,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님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진짜 생명을 살리시더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이번 일로 되게 느꼈다며 공을 구급대원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형님이 자차로 운전해서 촬영장에 왔었는데 만약에 차 안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눈앞에서 쓰러져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형님이 이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김수용 씨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코미디언 박미선 씨의 건강 소식입니다. 박미선 씨는 지난 2025년 초 예기치 않게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활발히 활동하던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했고, 팬들은 그녀의 건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간의 힘든 투병 생활을 마치고 2025년 11월 12일 TVN의 인기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건강해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방송에서 박미선 씨는 완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유방암이라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투병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폐렴까지 겹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미선 씨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유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병 기간 동안 자신을 향한 대중과 지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며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가 많아서 생존 신고하러 나왔다는 농담 섞인 말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변치 않는 유머 감각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또한 남편 이봉원 씨와 함께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행복한 근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 많이 웃고 먹고 컸고 다 같이 놀이공원 가본 게 얼마만인지 잘 놀다 갑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가족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남편 이봉원 씨는 물론 큰아들과 막내딸까지 네 식구가 총출동하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박미선 씨와 이봉원 씨 부부의 다정한 투샷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에 공개된 것이라 더욱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방암 투병이라는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후의 가족 여행이었기에 이들의 모습에서는 더욱 애틋하고 끈끈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박미선 씨의 용기 있는 복귀와 건강한 모습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박미선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봉원님과의 다정한 모습 보니 보기 좋네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등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격려의 메시지가 온라인을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해온 홍석천 씨의 충격적인 건강, 고백과 인생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석천 씨는 과거 폐혈증으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아찔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폐혈증의 원인이 바로 사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연 매출 70억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던 그의 요식업 사업은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홍석천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러 식당을 폐업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약 1년 전 선제적으로 모든 가게를 정리했다고 전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시기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홍석천 씨는 당시 몸에 염증이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터지기 직전에 병원에 실려갔다. 가자마자 수술했다. 하루만 늦었어도 90%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더라며 폐혈증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의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1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며 그는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몸이 건강해야 뭘 할 수 있겠다는 깊은 성찰 끝에 그는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모든 가게를 정리하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남아 2개만 남겨두었지만 그마저도 팬데믹이 터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석천 씨는 당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폐혈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듬해에 닥친 코로나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경험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폐혈증으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많은 가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평생 못 갚을 빚쟁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겨준 게 사실 나를 살리려고 한 거구나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서는 삶의 역경 속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이러한 홍석천 씨의 과거 투병 사실과 놀라운 사업 철학이 다시금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홍석천 씨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업 정리까지 하시면서 건강을 지킨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시 사업가다운 해안이 있으시네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홍석천 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겪으며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게 되고 굳이 저 사람들을 다 껴안고 갈 이유는 없다고 느꼈다는 그의 말은 사업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홍석천, 김수용, 박미선 씨 세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힘든 건강 문제와 맞서 싸우며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소중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의 중요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이 세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파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그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용 씨가 촬영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고 전유성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던 개그계는 또 한 번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이은 비보의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수용 씨의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용 씨의 소속사인 미디어랩 시소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김수용 씨가 치료를 무사히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며 씨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 김수용 씨의 성실하고 유쾌한 모습에 감동받았던 많은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김수용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으시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최근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던 것 같은데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몸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개그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동료 개그맨분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통해 김수용 씨의 건강을 염려하고 동료 개그맨들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익명의 일부 네티즌들은 또 무슨 이슈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인기 떨어지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등의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전체 반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김수용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김수용 씨의 정확한 실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가 이번 실신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지만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수용 씨의 갑작스러운 실신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수용 씨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김수용은 1991년 KBS 1회 대학 개그제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데뷔했습니다. 여의도고 출신으로 체격이 크고 인상이 강하며 실제로 싸움도 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때 은평구 모교에서 학교장으로 통했고 중고등학교 시절 여의도로 이사한 뒤에도 유명한 싸움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은 의리의 여의도 용팔이. 이 별명으로 여의도 일대 고교 주먹세계에서 꽤나 알려졌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박수홍의 해피투게더 증언에 따르면 신인 시절 여의도에 김수용이 앉아 있으면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의도 방송국 근처 락카페에서 진짜 주먹 임재범과 눈싸움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임재범이 다가와 눈 깔아라고 한 뒤 담배불을 본인 혀에 대고 끄자 김수용은 제가 제 친구인 줄 알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의도 출신이라 아는 사람이 많아 헷갈렸습니다. 라며 자세히 설명했고 임재범이 그냥 돌아가면서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신인이었고 어두운 조명과 먼 거리 탓에 초반엔 서로를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김수용 쪽도 상대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욕설을 웅얼대며 한판 붙을 기세였지만 임재범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담배불을 혀에 비비는 장면을 본 순간 기가 확 죽었다고 회고합니다. 겉으로는 무서운 형 이미지였지만 사석에서만큼은 이만큼 웃긴 개그맨이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똥군기가 심하던 옛 코미디언 세계에서도 후배에게는 군기를 잡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선배가 시켜서 아래 기수 내리갈굼을 흉내 내다 들켜 얻어맞을지언정 후배를 진짜로 괴롭히지는 않았다는 일화가 여럿 전해집니다. 심영래가 유재석 김수용에게 이창명을 갈구라고 시켰을 때도 셋이 화장실에서 군기 잡는 척만 하다가 셋 다 죽을 만큼 얻어터진 적도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대로 전해집니다. 코미디언실 복도에서 후배를 불러 세워 너네 욕하고 다닌다며? 너 XXX 욕했다며? 라고 진지하게 얘기해 당황시키는 장난도 자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그 후배가 네, 욕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해버려 본인이 더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양재희를 붙잡고 너 지석진 욕했다며? 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선배님이 돌아오고 얼마나 욕했는데? 화장실이랑 대기실에서 2번만 했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자 김수용이 오히려 얼어붙었다가
그럼 오늘 녹화 끝나고 지석진 선배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려라고 하며 자리를 피한 이라도 유명하죠. 그날 밤 지석진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본인 욕을 자세히 고백하며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말을 듣고 정작 본인이 더 당황했다는 후일담까지 완성됩니다. 그래서인지 김숙 등 후배들과도 두텁게 지냈고 동기 후배와 놀러 다닌 에피소드가 토크 레퍼토리에 가득합니다. 안타까운 사기 사건도 인성이 좋아 당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도 동기 후배를 잘 챙긴 덕에 2010년 재기할 때 이미 자리 잡은 후배와 동기들이 본인 프로그램에 여러 번 불러주며 성공적인 컴백 루트를 깔아줬습니다. 집안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병원 소유주가 아닌 의대 교수라 부잣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방송의 의학 전문가로 자주 나왔는데 그 시절 김수용은 신인이었고 아버지가 내가 몇 달 세어보니 내가 너보다 KBS에 더 많이 나왔다. 너 연예인 맞냐? 라고 타박했다는 훈훈하면서도 오픈 일화가 전해집니다. 조부도 의사로 알려진 엘리트 가문. 다만 동기들 중 유일하게 자가용이 있던 건 사실이고 그 차로 동기들과 나이트클럽 다닌 이야기가 감자골 멤버나 유재석 토크의 단골 소재였죠. 그런데 술자리에 부른 선배가 보통은 계산을 할 거라 기대하지만 김수용은 밥만 먹고 더치페이하고 헤어지는 스타일이었다는 반전도 따라붙습니다. 한편 활동이 한창이던 2002년 초 선배 개그맨 김희환과 얽힌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방송을 접는 불행이 닥칩니다. 김희환이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대출이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달라 3천만 원 떼주겠다라며 부탁했고 김수용은 선뜻 응했습니다. 이후 김희환은 김수용 명의로 12억짜리 빌라를 매입하고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투입된 돈만 8억, 2년간 연체되며 이자가 붙어 빚이 10억을 넘어갑니다. 돈을 갚지 않아 압류가 들어오자 김수용이 상황을 파악했고 대출 증거를 찾았습니다. 12억짜리라던 빌라는 사실 5억대. 김희환이 부동산 감정사와 짜고 시세를 뻥튀기해 사기 대출을 받은 겁니다. 김수용이 따지자 김희환은 연예인이 3천만 원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다 소문나면 뭐가 되냐라며 빈정거렸고 결국 고소까지 갔지만 거짓말은 인정되어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 법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겁니다. 캐피털 지점장도 한패였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본인 확인담보가치 검증 없이 8억 대출을 눈감아준 막장 지점이었습니다. 그쪽 과실도 있어 추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경매로 빌라를 회수정산한 뒤 남은 건 대출이자 세금까지 합친 3억 7천의 빚. 선배를 믿고 명의를 빌려준 건 분명 경솔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핵심 당사자는 법적 처벌조차 피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였고 동기 최승경 후배 김영철도 비슷한 피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누군지 말이 돌던 시점 방송 후 최승경이 SNS에 김희환 세 글자만 올리며 실명이 사실상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희환은 방송계를 떠나 대전 교회 신앙활동, 서울 면목동 노래교실 강사로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과보상은 없었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사건 당시가 동료 양종철의 사망과 2002 월드컵 사이였는데 생전 양종철이 김희환과 매우 가까웠던 터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막아줬을지도 모른다는 회상도 남습니다. 선배에게서 당한 배신, 빚의 압박으로 김수용은 우울증을 겪으며 방송을 접고 오랜 시간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 시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며 버텼고 아이디는 겸댕이. 연예인이면서도 혈맹 모임에 대놓고 참석하고 PVP 관련 현피 얘기까지 돌 정도로 열심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접었습니다. 당시 몇백만 원짜리 빛나는 고강화 무기를 잠깐 껴보겠다던 지인이 받아서 그대로 잠수. NC소프트에 복구 문의까지 했지만 자해 교환이라 불가 판정. 온오프라인 사기를 2번 겪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다만 리니지에 대한 애정은 남아 관련 방송에 종종 출연했고 2017년엔 리니지 챌린저 서버 CF까지 찍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계기는 대학 시간 강의 제안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다 재미를 느껴 대학원 진학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 김진아 씨를 만나 6개월 연애 끝에 2008년 5월 31일 결혼, 2009년 3월 18일 딸을 얻었습니다.
주식에도 손을 대 초반 손실을 봤지만 후엔 일정 수익을 냈고 SBS, CNBC 아나운서들과 주식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매직아이에서 1억 벌려면 2억 투자하라는 블랙 유머로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의 위험성과 일부 전문가 출연의 허상을 꼬집었습니다. 2012년 주식 방송에서 잘렸을 때 다크서클 때문에 하한가 느낌이라 잘렸다는 자학 드립도 터졌죠. 2010년 완전 복귀 이후 게스트로 나와 인생 역정을 풀어놓으면 빵빵 터트렸습니다. 인터넷 문화에도 밝아 젊은 층과 소통이 탁월했고 단발성 게스트가 많았지만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2016년 무한도전 모친소 페스티벌 시즌2에서는 예전 미남 개그맨이라 불리던 시절과 달리 살이 붙어 유재석에게 자기관리 부족 디스도 당했죠. 몸무게는 세 자리 직전까지 갔다는 멘트도 나옵니다. 같은 해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 때는 동료의 삽질로 방송이 묻힐 위기였지만 본인은 시청자와 채팅으로 진득하게 놀며 분량을 살렸고 본방 편집에서도 채팅 캐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예능에서 불법 체류자 드립, 강제 자숙, 카타르 이민 포기, 리니지 사기, 세관 알카에다 드립, 밀수범, 드립 등 본인의 흑역사를 스스로 콘텐츠로 전환하는 독한 자학 개그로 매회 레전드를 찍습니다. 게임에 박식하고 채팅에 능한 덕에 MG와도 코드가 잘 맞아 수드래곤이라는 별명으로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피투게더 고정이 되며 제2의 전성기를 달렸고 20세기에 데뷔했지만 정작 그 세대보다 요즘 MZ세대에게 인기가 더 많은 아이러니한 케이스로 회자됩니다. 동덕여대 촬영에선 장년층은 못 알아보는데 대학생들이 헐 수드래곤 하며 환대했다는 훈훈 엔딩도 추가요. 해툰의 노래를 불러줘 코너에선 2연속 1등 퇴근을 찍는 선구안을 보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인 계정 글, 동료 계정 댓글로 방송보다 글로 더 웃기다는 극찬을 받습니다. 의외의 흑역사도 있죠. 2003년 초 후배 이장숙과 혼성 듀오 게임으로 앨범 한 장을 냈고 설 특집에서 타이틀곡 미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개그맨이 앨범 내면 망한다 속설을 깨보겠다며 도전했지만 일회성 프로젝트로 금방 종료. 2019년 전지적 참견 시점 오늘의 참견인으로 등장했고 당시 소속사는 라인 엔터테인먼트, 김구라, 윤정수, 김국진, 이윤석, 장영란, 양세형 등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매니저 없이 방송을 다니며 동료들의 매니저가 번갈아 케어했고 고정 2개가 되면 전담을 붙이겠다는 회사 방침도 언급됐습니다. 같은 해 박명환 야구TV에 최종훈과 함께 출연했고 이후 VIVO TV에서 감초 역할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놀면 뭐하니? 에서는 조동아리 멤버 김용만 지석진과 함께 등장, 유재석과 케미를 뽐내 큰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동아리 여성 개그우먼 팀으로 여행의 맛을 론칭했지만 아쉽게 10부작으로 마무리. 이후 지석진과 여행을 떠난 아저씨들의 MG 여행 감성 카페 인증샷, 인생사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 결혼식 날 박경림과 함께 혼주 역할을 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친동생 장가 보내는 기분이라며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고 동기 챙기는 의리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엔 유튜브 엠드로데마 채널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여행 예능 김수용 감성을 선보였습니다. 슴슴하지만 툭 던지는 개그가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유의 수드래곤 결이 제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김수용은 무섭던 형의 오라와 사석 최강 개그감, 후배 안 잡는 선배미, 사기 우레 나락에서 자학 개그 콘텐츠로 부활한 레전드입니다. 명의사기 12억 빌라 8억 대출 연체 10억대 경매 정산 3억 7천 잔액이라는 숫자, 지옥도, 리니지 9 축복 무기 잠수 사기, NC의 복구 전화까지 넣었던 그 암흑기도 지금은 모두 이야기로 승화됐습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사랑을 만나 결혼 등려로 삶을 재부팅했고 방송 유튜브 SNS를 종횡무진하며 제2라운드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흑역사가 아니라 웃음의 원천, 후배는 군기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 위기는 도망이 아니라 소재 그게 바로 수드래곤, 김수용의 방식입니다. 고전 유성의 사망으로 침통했던 개그계가 또 한 번 슬픔에 빠질 뻔했던 이번 사건인데요.
김수용이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